아, 예. 이 그림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원래 불어로 돼 있는데요. 불어로 돼 있지만 써놓고 읽지 못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계기는 찰스 다윈이라는 생물학자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써요. 종의기원의 내용이 우리는 종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얘기죠. 이 책이 나올 때 고갱이 11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인들에게 아주 지식의 충격을 준 거예요. 이제 그 주식이 위한 범위에는 당연히 미술가가 들어있는 것들이죠.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갱이 나중에 그 타히티 섬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선 그림을 완성하자마자 산에 비상을 들고서 올라갑니다. 약을 먹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죠. 왜냐면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서 난 다 이뤘다 이런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올라가다가 뭐 힘들었는지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자살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디를 가는 거죠.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아파서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부터 2시간 안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가는가예요. 어디로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어디든지 가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려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입니다. 요즘에 그 라디오에 보면 어떤 정확히 어느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공사 사장님께 나와서 광고를 해요. 지구는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몸도 70%가 몸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니까 물을 아낍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과학자를 분노하게 하는 이제 광고죠. 사람은 몸의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렁출렁 되잖아요. 예, 물이 많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걸어갈 때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른 걸 비교한 거거든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는 것은 사람 몸무게의 70%가 물이라는 거고요.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적이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얘기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비교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바다가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 쪽에서 지구 바로 안쪽에 있는 행성은 금성이거든요. 금성이 있고 지구 있고 바로 뒤쪽은 화성이 있죠. 근데 그게 금성이고 화성입니다. 네, 금성이고 화성인데 둘 다 바다가 없잖아요. 둘 다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지구는 요 사이에 있는데 왜 여기는 바다가 없는데 지구는 바다가 남아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구에 있는 바닷물은 다 해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성들이 꽉 부딪히잖아요. 해성 꼬리가 왜 얼음이 막 수증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해성들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물이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성과 화성에도 처음에는 바다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자외선 때문이에요. 자외선이 물에 쪼이면 물 분자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갈라지거든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지구 행성의 중력권을 벗어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산소는 무거워서 날아가지는 못해요. 근데 바로 그 주변에 있는데 암석이나 바닷속에 있던 철분들과 결합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암석 속에 다 잠겨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지구에 바다가 있는 이유는 지구에 미생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광합성을 했어요. 처음부터. 광합성하니까 산소가 생기잖아요. 그 산소가 처음에는 원래 있던 물들은 왜 철과 결합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물에서 쪼개진 것들은 더 생기는 산소가 날아가던 수소와 결합을 해서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바다가 남아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자외선 따위에 다 없어진단 말이냐, 말이 되는 거야 막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몽창 모아보면 요 정도 됩니다.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예요.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6,400km입니다. 6,400km인데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돼요. 6,400분지 4만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를 생각하시면 사과가 빨갛잖아요. 사과가 지구라면 그 빨간 부분이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죠. 다 모아봐야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날아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화성이나 금성에는 그 미생물이 없었든지
아니면 있어서도 너무나 조금이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가 뭐 지날 시간을 놓쳐서 없어졌던지 했겠죠. 근데 어쨌든 저게만 지구에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뭔가 사진을 찍을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을 같이 찍어야 됩니다.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전이나 자나 담뱃값 이런 걸 놔두죠. 근데 덩치가 너무나 크면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동전 놔둬봐야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람이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쓸 줄 알았으면 바지라도 축혀 입고 찍었을 텐데 그냥 너무 급하게 찍느라고 이렇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서쪽의 사막지대의 중간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 지층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한치 빨간 지층들은 바다에서 생긴 지층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었던 철분들이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게 가라앉은 지층이 이게 빨간색이에요. 근데 중간 하얀색은 화산이 터졌을 때예요. 화산이 터서 화산재가 거기 조금 차곡차곡 쌓인 거죠. 여기는 무수히 많은 화산들이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산소가 쌓이고 또 화산 터지고 산소 쌓이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한 20억 년 정도의 시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거 25억 년 전 땅이었습니다. 카이리진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일주일만 시간을 내면 갈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서호주에 퍼스라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서 1000km만 운전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까지 가는데 2506km를 운전했어요. 그 중에 1000km는 도로가 아닌 것이거든요. 150km씩 달려도 돼요. 왜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가다가 밤중에 졸리면 그냥 차를 세우고 그냥 거기서 자면 돼요. 우리가 자는 곳에서 200km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다가 로드킬을 한 번 했습니다. 뱀을 치었는데요. 살아있는 캥거루보다는 차에 치인 캥거루도 많이 보는데 뱀이 막 언덕을 내려가는데 뱀이 쭉 지나가요. 아마 그 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를 봤을 거예요. 뱀이 딱 멈춥니다. 근데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근데 차가 4대가 가는데 800m씩 간격을 두고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먼지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800m 지나가야 먼지가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뒷차에서 무전기가 와요. 자기 뱀을 3마리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1마리였는데 제일 마지막 차가 3일째 왔는데 그게 3마리가 아니라 1마리가 차가 지나가면서 3마리가 된 거죠. 그만큼 큰 뱀이었어요. 절대 보호종이어서 절대로 잡아와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걸. 예, 그렇게 됐죠. 근데 그쯤 가다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여기쯤 오는데 이거 25억 년 전 땅입니다. 쫙 시뻘건 게 보이잖아요. 밤중에 도착해서 예, 자고 이제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원래 새벽에 탐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산책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록스를 신고 이제 가죠. 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내려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3명의 과학자와 9명의 일반인들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9살 먹은 그 여자 출판사 편집자가 여기 가슴까지 물이 오는데 여기를 탁 들어가더니 좁은 협곡이에요. 100m쯤 되는. 이걸 쑥 들어가요. 근데 요쯤 가서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이 무섭다, 뭐 뱀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놀래서 너무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막 그래요. 저보고 오래요. 고민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돼. 이 신발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옆으로 물속 안 들고 옆으로 이러고 갔어요. 근데 딱 끝에 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가야 되죠. 몇십 미터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을 했습니다. 높이가 한 3m는 안 되고 3m 정도, 천장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뛰어낼 수 있는 높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밑에 보니까 모래가 싹 깔려 있는 거예요. 모래 맛인데 괜찮겠지. 딱 뛰어내렸는데 그 모래는 내가 보이는 그 두께가 다 있는 거예요. 딱 내렸는데 다 여기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딱 넘어지면서 팔꿈치인데 팔꿈치가 골절이 됐습니다. 지금 깨져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깁스를 하면 2달, 깁스를 안 하면 넉 달 난다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전도 못 하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을 본 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 망치로 깨도 부서지지 않는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만큼 철분이 많은 거예요. 철 자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이 많았던 거고 그 철을 이 처리를 다 잡아먹고 산소가 바닷속에 많았던 거죠. 그 산소를 만들어냈던 미생물이 그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억 년 전, 36억 년부터 있었던 박테리아예요. 시아노박테리아들이 화석이 되면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돼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오면 35억 년 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지금도 자라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세계 두 군데입니다. 바하마 제도에 가면 깊이 10m만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 누구나 갈 수 있지만 10m 다이빙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게 문제고, 이 서호주에 나머지 한 곳이 여기에 그 무릎에서부터 그 허리 정도의 바다에 들어가면 돼요. 그 세계 자연 유네스코가 전한 자연 문화유산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본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왜냐면 저 일대 땅이 무슨 호주의 무슨 재벌 땅이래요. 우류업체의 재벌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뭐 비행장도 있어요. 비행장에 흙만 쫙 있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만 내리는, 주말에 와서. 근데 그 사람이 호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과학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호주 과학자들이 못 들어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약 80명의 그 미국 나사의 우주생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 봤어요. 우리 당연히 들어가고 싶은데 호주에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 과학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볍게. 우리 가야 되겠는데 너 편지 한번 써줄래? 그냥 정말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의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거 많은 과학자들이 보여줘야지 너네만 보면 되냐 그랬는데요. 갔다 와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갔다 와서 하는 얘기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긴 염분이 무지 높은 것입니다. 염분이 무지 높은 것에서 딱 누우면 저를 떠요. 둥둥 떠요.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후후만 할 줄 알면 그냥 첫날부터 헤엄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옆에 스노클링을 쭉 해서 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스노클링을 쭉 가다 보면 제 배에 얘가 다 긁혀요. 그래가지고 다 상처가 나더라고요. 35억 년 동안 자라왔던 애들이 그냥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망가져요. 아주 부드럽고 막 돌인데 부드럽고 싹 살아있는데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더 이상 과학자를 들여보내지 마라. 그러려고 그러죠.